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을 하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는 현지 시간으로 25일 미중 정상회담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대 규모의 경제 사절단을 데리고 미국을 방문하고 있다라고 해서 중국 증시에도 어느 정도 호재가 되고 있는 양상인데 과연 어느 정도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어느 정도나 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진전은 있을지가 관건이겠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죠. 교보증권의 김형렬 매크로 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 우리가 짚어봐야 할 관전 포인트는 먼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현재 미중 관계에 대한 어떤 상황이 상당히 우호적이냐라는 점을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얼마 전 해킹 문제 등을 포함한 사이버 안보 문제와 정치사범 등에 대한 송환 여부 등에 대해서 계속 마찰을 빚어왔었던 만큼 현재 미중 관계에 대한 상황은 썩 좋지는 않은 편이다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바라보는 중국은 지난 수년 사이 미국 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었던, 그리고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최대의 고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눈치를 안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중국 입장에서는 현재 미국의 달러와 미국의 국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국가로서 미국에 무슨 요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번 미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과연 공생관계에 대한 어떤 정립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는지, 또 협력관계에 대한 모색 등을 통해서 조금 냉각된 미중 관계에 대한 부분을 개선시키는지 여부 등이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아무래도 경제적으로는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을지가 관건일 텐데, 사실 최근에 이 금융 쪽에 보자면은 중국이 참 말이 많았습니다. 위안화도 갑작스럽게 또 평가절하를 단행하고 중국 증시도 급락함에 따라서 정부가 여러 차례 증시 부양책을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국제적인 논란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 어떻게 해결점을 모색을 하게 될지, 혹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이야기가 나오게 될지 궁금한데요. 사실 미국과 중국의 각각의 경제 정책이 서로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라면 뭔가 협의점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각국의 특히 수출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어떤 중국의 성장의 걸림돌이 어떤 통상 부분의 문제를 갖고 있다라면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해결에 대한 부분 등을 취할 부분이 있겠는데요. 하지만 현재 미국의 경제 정책과 중국의 경제 정책은 어떤 자국 중심의 어떤 성격이 좀 짙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진행되는 경제 정책이 여러 가지 나비 효과 등을 통해서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경제 정책은 이번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협의점을 찾는다라기보다 어떤 각자의 길을 갈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특히나 월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으로 중국 시장이 올랐다라는 평가도 있을 만큼 중국 시장이 긍정적인 양상을 보였는데, 이러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제 미국과 중국의 정상 간의 만남에 있어서는 경제 분야에 대한 협력 관계 측면보다 오히려 외교와 안보 측면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어떤 패권 국가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을 바라보는 미국의 불편한 시선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정상 간의 회담 과정에서는 외교안보 부분이 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오히려 경제인들 간의 만남에 있어서는 의미가 좀 남다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국빈 방문 과정에 대동된 경제 사절단이 마윈 알리바바 회장 등을 포함해 바이두, 텐센트, 레노버 그룹 등과 같은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인들이 참석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미국 역시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 팀 쿡 등과 같은 국가대표급 경제인들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 중국을 위해서 미국 기업인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또 이 중국 기업인들의 어떤 미국 시장 개척을 위한 어떤 활로가 어떤 형태로 인해서 열릴지 여부 등은 시장의 하나의 어떤 성장 요인과 기대 요인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투자 심리 회복에는 분명한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경제 정책에 있어서 협의라든지 진전이 있기보다는 오히려 민간 쪽 기업 측면에서 어느 정도 실효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실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중요한 것이 중국에서 차이신 제조업 PMI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시장에 악재로서의 영향이 될지 호재로서의 영향이 될지 많은 분들이 초점을 여기에 맞추고 있을 텐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네, 사실 경기 여건에 있어서는 어떤 단기간의 회복과 또 악화에 대한 여지 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지 지난 8월달 중국의 PMI 지수는 49.7을 기록하면서 예상치에는 부합됐지만 임계치인 50을 밑돌았고, 이 수준은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었기 때문에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조금 증폭되었던 측면이 좀 있는데요. 하지만 이 8월달 PMI가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전승절 행사를 앞두고 베이징 지역 내에서의 공장이 중단되었었던 점 등과 또 텐진 지역에서의 어떤 폭파 사고 등으로 인한 교육량 등이 중단되었었던 측면 등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줬었던 부분 등이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9월 PMI의 경우는 개선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높은 편이다라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과연 투자자들이 어떤 거시지표가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두게 될지, 아니면 거시지표가 회복되니까 부양 정책을 쓰기는 조금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라는 것으로 반응할지 여부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이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미국의 또 통화 정책이 될 텐데,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를 앞두고 또 중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우려감을 공식적으로 또 표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에 금리 동결 결정이 있었는데 이것이 중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네, 사실 이는 중국 증시에만 한정된 부분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 모두에게 해당되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고요. 네. 여전히 중국 증시는 변동성이 상당히 큰 모습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식시장에 성숙되지 못한 상태라 볼 수 있는데, 마치 사춘기 소녀 같은 상황이다라 볼 수가 있죠. 이 낙엽이 떨어지는 것만 보고 펑펑 울 수도 있지만, 또 떼굴떼굴 낙엽이 굴러가면서 깔깔대면서 웃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현재 중국 증시는 방향성을 갖고 있기보다 변동성만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어떤 미국 통화 정책에 대한 결정 부분에 대한 것이 중국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부분까지가 아니다라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미국의 어떤 통화 정책의 기조가 결정되는 것은 중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우리 증시를 포함해 글로벌 증시 전체의 불확실함을 해소할 수 있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쪽으로 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앞으로 중국 증시와 관련해서 중국 증시 동향을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이에 따른 투자 전략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네, 우선 이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주식 투자자는 주가 변동에 따라서 그날의 기분이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 증시에 대한 변화가 중국 경제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중국 주식은 전체 가계자산에서 10%도 채 되지가 않고 중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전체 명목 GDP 대비 70% 되지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주식시장에 대한 하루하루의 변화에 따라서 중국 경제와 미래가 결정된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은 조금 성급한 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추석을 전후한 중국 증시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런 변동성이 축소되기 위해서는 중국 경제의 상황들도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변동성이 확대된 부분 등을 축소하기 위해서 얼마나 제도적인 보완이 뒷받침되느냐도 살펴드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교보증권의 김영렬 매크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